퀴어 축제라는 음란 행사 반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땡볕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지켜주시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년 전엔 소나기가 왔고 또 작년엔 폭염이 왔습니다. 올해도 햇볕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햇볕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날씨 주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 모여 퀴어 축제 반대대회에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퀴어 축제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서구교회 주요 도시들에서 거침없이 음란 무리들이 활보해도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퀴어 축제가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돼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청소년 성행위, 낙태 반대도 못하게 해서 그 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 성도들 깨우시고 국민들 깨워서 이 퀴어 축제 막아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 측보다 3년 전에 10배 나오고 2년 전에 30배 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배나 더 나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퀴어 축제 막아서고 있는 반대대회 열리는 나라 유일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해외는 왜 못 막았는가? 성경 믿는 교회들이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잘못된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이 발달해서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150년 전부터 성경 믿는 선교사 보내서 성경 믿는 신학 가르쳐서 교파와 교단, 지역을 초월해서 성경 믿는 신앙 150년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성경 믿는 신앙 유지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해서 기도하는 부흥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회가 차별금지법, 성혁명, 퀴어축제 막아서는 전세계 최초의 나라와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들도 막아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반대대회 오늘 20만이지만 계속 증가해서 100만 되면 우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자고 할 때 마지막으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 퀴어 축제에 막아서는 세계 최초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이 해외에 무너진 나라들과 교회를 돕는 제사장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좋은 명사로 깨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최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법률위원장인데 어려운 이야기 할 것 같아서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는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사람은 살아서 자식을 낳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자 영어를 지금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삼키려는 정치 세력들과 맞서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인권하는 운운하는 정치 세력들입니다. 학생 인권은 2010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 인권조례를 만들겠다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학생 인권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 놀이기가 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왜 학생 인권조례를 반대하는가? 세 가지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또 교사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첫 번째, 이 학생 인권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은 양육과 보호를 받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결정권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 성적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서는 혼인의 자유는 18세 이상이라고 해놓으면서 18살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년자에게는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소위 학생인권법을 미니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차별금지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조항은 교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차별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면 성적 차별하지 않습니까? 교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교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부모로 하여금 학생을 보호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특별히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협약에 쓰는 권리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부모나 법적 책임자의 법적 동의와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을 운운하는 나라들은 부모로부터 자녀 교육권을 박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학생인권법을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인권법은 그 용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인권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지, 학생인권을 만드시면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영유아 인권도 만들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인권을 만들 것입니까? 교사 인권도 만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에게 너엇을 들쭉해라, 또 집 나가서 독립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말로 정서적 학대이죠. 이러한 법 우리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학생인권제정법 우리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